속보, 제대로 털리고 있는 축협. 법적 처벌 확정적.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제대로 털리는 축구협회 법적 처벌 확정적. 히읗.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공식 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의 내용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발간된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을 통해 축구계에 약 30년간 몸담으며 느꼈던 본인의 서사를 대중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누군가 내 임기 도중 이뤄낸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기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자평했다. 정 회장은 해당 에세이는 본인이 축구를 사랑하며 자란 어린 시절부터 현대자동차에 입사 후 사회생활과 함께 이어간 축구에 대한 애정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HDC위 회장과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그리고 현재 축구협회장 역임을 통해 경영인과 축구인으로서의 인생을 저술했다고 덧붙였다. 목차는 크게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K리그 구단주로 활동하기 시작한 1994년 무렵부터 현재까지의 축구사를 빼곡하게 담아냈다. 이 책을 통해 정 회장은 크게 3가지 에피소드로 재조명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축구협회가 승부조작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얻어맞고 철회한 사건이었다. 지난 2011년 5월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역 선수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이 터졌다. 당시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윤기원이 차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본격적으로 사건이 대두됐다. 수사 결과 자그마치 48명이나 되는 선수 및 브로커가 해당 사건에 엮여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연루된 선수들에게 모두 자격박탈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 당시의 일을 다시 언급하며 협회의 사면 결정에 대해 팬과 언론이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의 강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셌다며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 고 반대 의견을 되려 저격했다. 지난 2월 아시안컵 성적 부진과 근태 불성실 논란으로 인해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의견을 적어냈다. 또 옆에 선수가 내 모자라는 점, 내 실수를 막아줄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팬들은 아시안컵에서 벌어진 대표팀 내 갈등에 대해 젊은 선수가 선배들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고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을 탓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다. 정 회장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축구 유튜버들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적기도 했다. 저서를 통해 그는 최근 자극적인 정보로 수십만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있다며 세상의 모든 일을 한 점의 티 없이 살아가야 한다거나 축구협회가 한 점의 티 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축구를 파괴할 수 있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 저격했다. 이어 정 회장은 경기인 출신이 아닌 해외 축구에 박식한 마니아 출신 저널리스트들이 주로 축구 해설을 한다. 그러다 보니 감독의 시각과 관점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고 지적을 내놓았다. 해당 저서에 대한 여론은 대부분 크게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을 위해 쓰여진 저서가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책을 읽어본 한 팬은 도대체 무슨 판타지 소설을 썼느냐며 강한 염증을 토로했고, 또 다른 팬은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도 안 쓰는 책을 정몽규는 뭐하러 썼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2021년 단독 2후보로 3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까지다. 진짜 역대급 차기 회장직 제안받은 홍명보 감독. 결국 이런 결정 내렸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회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축구협회 전무였던 홍 감독이 회장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경륜이 부족하고 지도자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며 거절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프리패스,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축구협회 회장 자리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축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에서는 무슨 명분으로 회장직에 추천받았는가? 축협은 그냥 친목회 수준, 회장직도 물려줄 수 있냐? 인맥 축구 자랑질인가?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책에 따르면 그는 HDC 회장으로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 두 축구단을 운영하고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로서 축구 경영 경험을 쌓았다. 2011년에는 프로축구연맹 제9대 총재로 추대되어 K리그 승강제 도입과 승부조작 사태 수습 등 성과를 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정 회장은 이후 제53대 회장, 2016년에서 2021년을 거쳐 현재 제54대 회장, 2021년에서 2024년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자서전에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배경, 정몽준 전 회장과의 관계, 선거 구도의 복잡성, 그리고 회장직에서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이후 많은 축구 팬들에게 비판받고 있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행보는 여전히 한국 축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정 회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을 매겼다. 또한 축구협회장과 감독은 국민 욕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3. 이승우, 정우영, 남태희, 김경민 등 119명. K리그, 새 둥지. 국가대표 출신의 이승우, 정우영, 남태희 등 119명이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새 유니폼을 입고 프로축구 K리그 후반기 무대를 달군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권호갑 이하 연맹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6주간 선수 추가 등록을 진행한 결과 K리그 1과 K리그 2 합계 총 119명이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발표했. 추가 등록 기간과 무관한 군 전역 선수, 임대 신분에서 완전 이적 또는 자유계약 형태로 전환되어 소속팀의 변동이 없는 선수는 제외됐다. K리그 1은 51명이 등록을 마쳤다. 유형별로는 자유계약 11명, 이적 20명, 임대 15명, 신인계약 4명, 임대 복귀 1명 등이다. 국내 선수 35명, 외국인 선수 16명이다. K리그 2는 68명이 등록을 마쳤다. 자유계약 27명, 이적 9명, 임대 23명, 신인계약 8명, 임대 복귀 1명 등이다. 국내 선수는 49명, 외국인 선수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추가 등록 기간이 종료된 31일 기준으로 2024 시즌 K리그 등록 선수는 총 952명이 됐다. K리그 1 등록 선수는 490명, 팀당 평균 40.8명, K리그 2 등록 선수는 462명, 팀당 35.5명이다. 국제이적의 경우 추가 등록 기간 내 국제이적 확인서, ITC,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마감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K리그 간판 공격수 이승우가 수원FC에서 전북으로 이적했다. 이승우는 이번 시즌 10골 2도움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데 화려한 발재간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전북의 후반기 반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경민은 서울에서 강원으로 이적한 뒤 이미 지난 K리그 1 25라운드에서 교체 투입돼 한 경기에서만 2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다. 빠른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겸비한 김경민은 측면과 중앙 공격수가 모두 가능한 멀티 자원으로 올 시즌 강원의 창단 첫 우승을 노린다. 안병준은 부산에서 수원FC로 이적하며 4년 만에 수원FC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됐다. 스트라이커 안병준은 지난 2020년 수원FC에서 K리그 2득점왕, 베스트 11, MVP를 모두 차지하며 수원FC의 승격 1등 공신으로 활약했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다. 올 시즌 무득점에 그친 안병준이 수원FC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도 대구의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했던 벨톨라가 밥신으로 등록명을 바꾼 뒤 대전으로 이적했다. 밥신은 전방볼 배급, 후방 빌드업까지 두루 갖춘 미드필더로 후반기 대전의 최하위 탈출을 위한 새로운 옵션으로 기대받고 있다. 다양한 해외 리그를 경험한 국가대표급 국내 선수들도 눈에 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 등에 출전한 국가대표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은 울산 유니폼을 입었다. 정우영은 일본, 중국, 카타르, 사우디 리그 등을 두루 거친 베테랑으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의 3연패에 힘을 보탠다. 중동 메시 남태희는 제주 유니폼을 입으며 데뷔 15년 만에 K리그 무대를 밟는다. 남태희는 프랑스, 카타르, 일본 등 다양한 리그에서 프로 경험을 쌓았으며 A매치에서도 54경기 7골을 기록한 베테랑이다. 드리블과 슈팅이 강점인 남태희는 K리그 1팀 득점 12, 26골, 제주의 득점력 고민 해결에 나선다. 김문환은 대전 유니폼을 입으며 K리그로 돌아왔다. 김문환은 K리그 전북, 부산, 미국 MLS LAFC, 카타르 스타스리그 알투아일 등 국내외 다양한 팀에서 경험치를 쌓았다. 풀백임에도 공격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는 김문환은 공수 양면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대전의 반등을 이끌 예정이다. 강원은 크로아티아 청소년 대표 출신 공격수 코바체비치를 영입했다. 저돌적인 드리블이 강점인 코바체비치는 2경기 만에 K리그 데뷔골을 기록하며 강원 팬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강원은 코바체비치와 더불어 윙포워드 헨리를 영입했는데 헨리는 화려한 기술이 장점이며 섀도우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 가능한 멀티 자원이다. 서울은 술라카를 내보내면서 요르단 국가대표 센터백 야잔을 영입했다. 야잔은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을 활용한 제공권 경합 및 대인 수비 능력이 강점인데 지난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로 보여준 탄탄한 수비력을 K리그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남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웨일스와 사라이바를 영입했다. 웨일스는 2020 도쿄 올림픽 호주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양발 사용이 가능한 윙포워드 자원이다. 웨일스는 경남 이적 이후 4경기에서 1골 4도움을 기록하며 빠르게 K리그 무대 적응을 마쳤다. 사라이바는 브라질 일부 리그 세리에 A에서 187경기를 뛴 베테랑 공격수로 빠른 드리블이 강점이다. 사라이바 역시 3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리그 1에서는 전반기 하위권에 머물렀던 대전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영입을 했고 전북이 8명으로 뒤를 이었다. 먼저 대전은 대전의 K리그 1승격 1등 공신으로 활약했던 마사를 포함해 켈빈, 밥신 등 굵직한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했으며 준프로 윤도영을 포함해 김문환, 김민우, 김현욱, 박정인, 이상민, 천성훈, 최건주 등 국내 선수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북 역시 안드리고, 한국영, 김태현, 연재훈, 김하준, 이승우, 전진우, 유재호까지 총 8명을 등록했다. K리그 2에서는 수원 삼성이 파울리뇨, 피터, 마일락, 황인택, 이규동, 이재욱, 배서준, 홍원진, 류승환, 김지호, 박우진 등 총 11명으로 가장 많은 영입을 기록했다.